임야개발에서 숲속 야영장이 가성비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보전산지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 면적의 약 65%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이런 보전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전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바로 이 숲속 야영장이 개발을 위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는 국가 및 국방 사업에만 개발이 가능했던 공익용 산지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을 위해서 개발이 가능했지만 공익용 산지는 오직 공익의 목적에 부합해야만 개발이 가능했는데 바로 이 숲속 야영장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용 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용 산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업용 산지 및 준보전 산지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는 휴게 음식점이 가능하고요. 허가 면적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영향심의, 사전제 영향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조성계획은 크게 여건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운영계획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조성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2024년 11월 달 정부가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야영장을 확대하고 자연 휴양림을 대폭 늘리기 위한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규제를 대폭 개선해서 최대 10배의 휴양림 확장과 숲속 야영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뉴스 아마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반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 농어촌 쉼터에 관한 규제 역시 기간 제한에 관한 폐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인하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가 없다라는 이런 설명 자료를 배포했지만 결국은 며칠 뒤에 나왔던 시행령에 보면 12년 기간 폐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공무원들은 특성상 아직까지 발표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보도에 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자분들이 취재를 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사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숲과 자연을 보다 쉽게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양림을 최대 10배까지 늘린다고 한다면 실제로 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까지 팔리지 않고 그 다음 제대로 값어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이런 산지를 가지고 계신 산주들에게는 앞으로는 조금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본인이 이런 숲속 캠핑장을 개발을 해서 캠핑장 내에는 휴게 음식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숲속 야영장 허가와 관련한 내용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숲속 야영장의 허가 승인권자는 해당 시군 도지사입니다. 주무부서인 산지과에서 협의설계 도서를 도청 담당자에게 전달 후에 의견을 받아서 신청인들에게 보통 전달을 하고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이나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이 이러한 법률에 영향을 받고요. 허가 접수 후에 산지과 담당자가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에게 설계도서를 전달해서 점수를 평가하는데요. 총 75점 만점에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50점 이상 받으면 허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인 자격 요건은 임업인입니다. 그래서 임업인의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산림 후계자거나 아니면 독림가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숲속 야영장 허가 기준은 일정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속 야영장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다 이하일 경우에는
면적의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면적의 30%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 시 협의를 해야 되는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현행 도로폭이 최소 3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상도 3m 이상은 되어야 되죠. 그래야 허가가 납니다. 비포장도로나 숲길은 현행 도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폭은 개발행위 허가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출입로 관련 국유지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아니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협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속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우수, 빗물 있죠. 우수 계획 관련 최종 유출부의 우수 환경 파악도 중요합니다. 날씨가 갈수록 극한 호우나 장마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안전에 관한 부분 상당히 꼼꼼하게 요즘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농원이나 숲속 야영장, 숲경영 체험림, 그 어떤 시설을 허가를 받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산지관리법상 경사도고요. 그리고 국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개발행위 허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개발행위 부분에 부합을 해야 숲속야영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 개발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형적인 부분입니다. 경사도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소재지 인근에 있는 토목설계 사무소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숲속 야영장 확대를 기재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은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될 것 같고요. 향후 숲속 야영장과 자연 휴양림 확대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및 환경보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산지를 보유하고 계신 산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확대 정책은 공공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분 모두에게 아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계획 발표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관련 업계는 이런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또 우리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또 모색을 하고요. 야영장이 확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요. 요즘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숲속 야영장,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런 야영장,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산지를 가지고 계신 산주분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정책이 확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